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양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그 사람 지금 나를 생각할까?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을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떠올리면서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할까? 한번 심호흡 깊게 하시고요. 가장 끌리는 번호 선택을 해주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5초 드릴게요. 자, 우리 블루하트 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네요. 자,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마음이 돌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잘 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왠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 사람은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도 바쁜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자, 이분은 두 분이 만남을 하셨다던가 관계가 딱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혼자 있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성격 보니까 굉장히 돌진적, 열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잔소리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그런 거 못 견디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런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약간의 잔소리나 간섭은 멈춰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조금 참았다가 폭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차곡차곡 묻어놨다가 폭발할 수 있는 분이고요. 지금도 뭔가 그리워하는 감정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도 이분들도 굉장히 묻어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들이 또 자존심도 엄청 강하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헤어질 때 라던가 지금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존심, 그리고 약간의 이런 잔소리와 간섭, 이런 게 아마 갈등의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철이 없다던가 이런 분들은 또 아니세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께 받은 만큼 돌려주고 무언가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참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 있죠.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 넓고 잘 베풀어주는 분인데 어느 한순간 뭐 하나가 또 거슬리면 이렇게 나와의 갈등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상대방 분들과의 행복한 만남, 뭐 재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를 꿈꾸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무언가 자기의 일이 조금 한가해지고 끝날 때를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 뭔가 많이 해주고 싶다, 베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정은요, 백마탄 기사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을 꾸준하게 천천히 갖고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뭔가 변화가 확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분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잘 순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답답해 죽겠다. 뭐 썸 타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대로 관계 진전은 쭉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 그리고 이분들은 나랑 있으면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자기가 일이 바쁘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더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뭐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상대방은 나를 그리워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일이 끝나면서 외로움이 한번 확 몰려올 것 같아요. 외로움이 확 몰려오게 되면은 이제 감정 폭발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뭐 그때 자존심이고 뭐가 없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요. 자, 이 사람은 나에게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상대방한테 베풀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해주면서 막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 나는 잘해줬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은 조금 멈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해주고 싶어도 참고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많이 베풀어 주고 예, 그런 거 좀 받으시면서 그럼 내가 또 받은 만큼 나도 되돌려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움직인 후에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확 왔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의 열정이 또 확 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이런 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은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존심 센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자존심 막 꺾어놓고 눌러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도 보시면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참았다가 터트리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또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왜 그 사랑의 시작은 배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편한 사이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 가지 팁으로 요분들하고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요것 좀 기억해 주세요. 네. 다른 면에 있어서는 좋은데 딱 그 두 가지 예. 간섭과 잔소리, 자존심 네. 요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삶이 바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레드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드분들의 상대방 분들 보니까요. 우선 상대방 분들께서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냉정함이 있어요. 냉정함이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 마음이 조금 가을이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에 왜 우리가 좀 평화롭다가도 어떤 사람 생각이 나면은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굴었다고 하더라도 막 생각이 날 때 있잖아요. 조금 평정심이 무너진 상태? 예,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이 남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 여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냉정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을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정심이 딱 무너지면서 내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에 네가 있으면 좋겠어 라면서 한번 잘해볼까? 나에게 너는 좀 행운인 것 같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이 만약에 여성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상대방 여성분들이 자기 일에 엄청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좋아하긴 했지만
지금은 내가 내 일을 할 때야 이러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못 만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래가지고 불현듯 여러분들이 떠오르면서 여러분들께 다가오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혼자서 잘 노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굳이 누가 없어도 행복해요.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내 시간 다 줘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싫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 요 마음이 싹싹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은요, 약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부성애, 모성애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대방 분들이 여성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좀 포근하게 감싸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자꾸자꾸 신경이 쓰이겠죠. 왜냐하면 내 감정은 너에게 있으니까 잘 살고 있나? 내가 없어도 괜찮나? 이런 마음인 거죠. 야, 상대방 분들이 남성들이라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그녀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녀,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 과거 사람일 수도 있어 보여요. 아무튼 그렇게 감정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것은 무언가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짝사랑 조금 더 많이 좋아하고 그리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에 비해서 못하다가 아니고 내가 너에 비해서 조금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차가운 척, 냉정한 척을 하면서 자기 삶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삶이 뭔가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타이밍이 조금 좋은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외로움?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그냥 불현듯 이 사람이 생각이 났다던가, 그냥 뭐 주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주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냥 저 사람한테 관심이 간다, 여러분들이 딱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이 사람도 과거 자리에 나를 조금 그리워했고 생각을 했던 사람, 약간 그런 관계 있죠. 서로 조금씩 관심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확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이. 처음에 남녀가 잘 이루어지려면 뭔가 하나에 확 꽂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약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생각은 하지만 약간 뭐 자존심 싸움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좋으면 네가 나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좀 해봐 라고 했는데 되게 차갑게 굴었던가, 아니면 뭔가 두 분이서 서로 좀 꼬셔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고, 상대방 분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또 이제 괜히 차도남 차도녀처럼 굴고 이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죠. 그래, 너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요 정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막 간절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타이밍이 들어온 것 같아요. 타이밍이 들어와서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살짝 찔러만 줘도, 왜 그런 거 있죠. 누구 통해가지고 뭐 그 사람 잘 지낸대? 라고 나는 그냥 물어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을 이제 듣게 된 상대방이 뭐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던가 이러한 일이 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 지금 뭔가 평화로움이 무너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상대방이 되게 막 긍정적으로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온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분들이 연락을 딱 해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에게 좀 많이 베풀어 주시면서 안정감을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짝 확신이 없어 보여요. 아,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너한테 과분할까? 괜찮을까? 예, 이런 마음이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우리 둘이서 뭔가 타이밍 같은 것도 뭐 안 맞는데 라면서, 근데 이게 크게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혼자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는 다 맞아. 너랑 나랑은 행복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 분들의 마음을 조금 잡아오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 이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네,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토록 차갑고 냉정하기만 보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상대방 마음은 나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재회도 해당되고 썸도 해당되고 짝사랑 다 해당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예쁜 연애 하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렌지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카드가 굉장히 찬란하네요. 네, 카드가 굉장히 찬란한데 비해서 살짝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계신 걸로 보여지네요. 자, 뭐냐면은요. 자, 상대방 마음 결혼 카드 떴습니다. 결혼 카드입니다. 결혼하고 싶대요. 예,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대요. 자,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 너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어. 예, 거의 뭐 이런 마음입니다. 아주 그냥 애정이 뿜뿜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분들 티 잘 안 내겠다. 그죠? 자, 상대방 분들 굉장히 음흉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확신이 있고 결론이 있고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 절대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지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자꾸 지금 결혼 카드 계속 나오잖아요. 결혼 카드, 애정 카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상대방이 뭔가 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쓱 던지는 말들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셨다라고 하면 무언가 준비가 덜 돼서일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뭔가 좀 안정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때까지 티를 내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만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많이 참으셨습니다. 네. 자, 이 사람 마음 결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람과 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이 아닙니다. 끝났다 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 결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고 과거엔 티를 안 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결혼 따윈 나에게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 이 정도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라면서 데스카드 나왔죠? 새로운 시작이 뜹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상대방 분들이 이제는 여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가 하나 보이긴 하나요? 자, 여러분들께서 다른 상대방 누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뭐 때는 늦었다. 약간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 타고 있는 다른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가 상대방이랑 좀 끝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신 상황에서 이 상대방이 다가오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상대방은 나와 이제 애정이에요. 애정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너랑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스트레스 받았다던가 이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만나더라도 결혼 이야기를 뭐 안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계 뭔가 해가지고 조금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겪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무언가 뭐 반대라던가 그런 거 있죠. 집안에 반대 같은 게 있으면 만남이 조금 수월해지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뭔가 확신을 주지 않았던 상황들,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셨던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그럴 상황이 좀 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내 옆에 든든한 나무처럼 조금 버티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누가 있다라고 해도 그분을 조금 버리고 네, 예전 분을 선택하게 되실 가능성이 조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너는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 분들께서는 뭔가 성격 탓이에요. 예, 그래서 초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특성이 뭐냐면은 무언가 결론이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과 연락이 안 되신다던가 뭔가 확신을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치우고 이제 다 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여러분들께 와서 내가 그때 너랑 연락이 안 됐던 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는 그거를 다 알게 되고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과정들이 조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상대방의 속마음은 굉장히 이러합니다. 만나면서 이분들하고는 조금 이분들의 어찌 보면 조금 음흉한 면들, 네,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분들하고 잘 지내시는 거는 좀 기다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내가 감정을 삭히고 저 사람이 뭐 알아서 하겠지 라면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뭔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예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 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과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 해결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이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틈을 안 준다 싶으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나는 너한테 이런 마음인데 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라면서 조금 쭈삣쭈삣 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보여지기는 하니까 약간 그런 거는 신경 쓰셔가지고 내가 솔로면 솔로다, 예,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뭐 소개팅 하셨는데 상대방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분들이 나한테 혹시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쭈삣거리고 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상황에 맞춰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 분들은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거 맞아요. 마음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관계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구회 카드 떴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좋은 게 상대방 분들은요, 여성분들이시건 남성분들이시건 간에 나를 조금 많이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조금 다르긴 하네요. 만약에 상대방 분들이 여성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여성분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게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약간 철이 없어 보인다던가 뭐 연하시던가 네, 이러면은 좀 여성분들이 모성애를 느끼시겠죠. 예, 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애정이 끌리는 경우고, 상대방 분들이 남성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편안함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에 만만치 않게
이 상대방 분들도 여러분들을 조금 보듬어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기적인 관계가 있고 아닌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약간 대립각이 있기는 해요. 뭔가 대립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 상대방 분들이요. 굉장히 그 연애 스킬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잘못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면 되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애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뭐 표현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되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은 되게 잘해주고 싶어. 근데 행동은요 반대로 나오는 사람들 있죠. 괜히 막 틱틱거리고. 그러니까 약간 츤데레? 예, 그렇게 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마음이야? 쟤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대립각이 있는 거 빼고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게 소통의 부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마음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근데 자꾸만 헛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못 알아채준다 라면서 상대방이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람이랑 이게 험난한 길을 어떻게 가 라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분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막 애정이 샘솟아가지고 막 두근거리면서 막 설레는 연애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편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막 나한테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눈치채는 거죠. 제가 원래 저런 스타일이구나. 아유, 저 츤데레 스타일이구나. 아유, 얘가 방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여러분 눈에는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 되게 편안한 가족 같은 느낌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하고 저 사람 되게 철이 없는 거 아닌가 왜 저러지 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려가지고 보고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네, 이거 9회 카드이기 때문에 진짜 프로포즈 카드 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헤맸을 수가 있어 이 상대방 분들이. 근데 곧 여러분들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를 조금 잘 풀어나가던가 아니면 누군가 이제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또 여러분들과 상대방 사이 이제 조언자가 있는 거죠. 중간에 누가 있어가지고 야 걔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너한테 이렇게 표현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그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 밤하늘의 별을 딱 보면 반짝이는 별 하나 찾으면 그거 하나로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방향을 찾았다, 방법을 찾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방법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행동들이 약간은 철없어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철이 들어서 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받아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뭔가 조금 철이 들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다가온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희망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무언가 단단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너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상대방 분들이 조금은 이제 자기 멋대로 같아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근데 그게 이분들이 자기 멋대로가 아니고 뭔가 공략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쟤 또 저러네 라면서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품어주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품어주셨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상대방이 내가 뭘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있네? 우리가 뭔가 대립되고 싸우고 이런
안 좋은 시간이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옆에서 굉장히 많이 보듬어 주는구나. 뭐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중간에 누구를 통하든 아니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대화를 요청하든 네, 요렇게 해서 뭔가 조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감정이 정리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뭔가 대립이었고 상대방이 뭔가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했지만 그냥 그런 거 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프로포즈 떴으니까 만약에 지금 애매한 썸인데 이상하다 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을 공략해 가지고 오시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좋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상대방 속마음 살짝 들여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네, 우리 보라색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분들의 상대방 분들 두 분 약간 시간을 가지고 계신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애매한 사이인 것 같아요. 자, 우선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여러분들과 소통이 잘 되고 즐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내 연애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약간 뭐 그런 분위기가 나기는 해요. 뭔가 하나의 커뮤니티 속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자주 얼굴을 보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요, 우선 이 사람이 뭔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과로 피곤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약간 요런 상황일 때는 서로서로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뭐 살짝 잠수 타는 기간,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두 분의 사이가 행복해 보이긴 했지만 뭔가 조금 위태위태한 사이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누군가 많이 얽혀져 있다던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거를 확 티낼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고 약간 뭐 이랬던 사이들? 예,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우리가 시간을 갖자. 약간 위태했던 위기 상황을 지나서 지금은 뭔가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끝난 사이라던가 정리된 사이 이렇게로는 안 보이고요. 상대방이 뭐 잠수를 탔을 수도 있긴 해요. 자, 상대방 성향 보면은요, 굉장히 이분들 여왕 스타일입니다. 여왕님들은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분들은 아니세요. 예. 그래서 조금 맞추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상대방분들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 답답하다,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가고 계시고. 그리고 상대방 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내 몸도 힘든데다가 지금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다. 이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시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십자가 카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고난 그리고 힘듦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방 분들도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셔야 될 거는 우선은 뭐 상대방이 자기 체력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지금 자유를 살짝 주시게 되면 자기가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뭔가 피폐한 황무지 같은 땅에 또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다시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는 있어요. 저 지금 두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지금 시간은요, 믿음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한 번쯤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서로 되돌아보고 있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 분들도 그렇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도 태양이 뜨니까요. 아직은 시간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상대방 마음을 조금 믿으시고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뭐 여왕님 또는 이제 왕 나오는데요. 이렇게 왕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나름 책임감도 있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알아서 오겠지 라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께서 움직이면서 오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반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반성도 안 하고 그냥 나 잘났어 라고 하면은 좀 되게 짜증 나잖아요. 근데 상대방 분들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라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나름대로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우선은 뭐 끝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 이후에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어쨌든 뭐 상대방과 소통의 기회라던가 이런 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럴 때 또 상대방을 달달 볶는다던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 분들에게서 이제 믿음과 신뢰가 좀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믿고 쭉 놔두는 거, 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조금 자기가 많이 베풀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괜히 막 이분들한테 뭐 이분들 구속을 하신다던가 조금 내가 더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나서서 뭘 해주고 약간 이러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 다시 관계가 조금 잘 되신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상대방이 이제 여왕님이 섬세하시기 때문에 행동이 막 빠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켜보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빠르게 말고 천천히 가시는 게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조금 천천히 가지고 여왕님 성향에 조금 맞춰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왕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네, 약간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도움을 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여왕이랑 왕들은 자기가 뭔가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뭘 해주면은 내가 또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 나중엔 자기가 힘들어도 막 해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언가 처음 시작부터 뭔가 탄탄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는 있는데 이 집이 나무 위에 있잖아요. 이게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나무 위에 집은 살짝 위태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조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휴식기일 때. 요럴 때는 이제 내가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은 상대방이 약간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조금 휴식기이기 때문에 연락이 없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은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마음은 어쨌거나 이게 뭐 약간 동료 느낌이기는 해요. 막 그렇게 애정이 들어오거나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자기가 뭔가 생각하거나 이런 시점에서는 애정이 안 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황을 좀 봅시다. 예, 우선 두 분이 서로 뭐 반성하시고 생각할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태양이 뜬 후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은 자기 반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꼭 이렇게 잘못을 해야 헤어지고 누구와 잘못이 있어가지고 잘못되고 이런 경우보다는요, 서로 그냥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번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좋지만요, 괜히 뭐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제야 뭐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사랑에 있어서는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